1987년 6월 시민혁명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국가 질서를 세우고자 개헌을 단행합니다. 지금의 6공화국 헌법입니다. 최근 들어 거의 매년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시피 했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개헌입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은 백선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선민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행 중인 이제 정유실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대담자로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7년 개헌 이후에 3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가 규모도 많이 성장했고 사람들 인식이나 삶의 질 역시 많이 변했는데요. 맞지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백선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이게 철진한 밝은 옷을 너무 오래 입고 있어요. 국민들 수준이나 욕구, 그간 노출된 권력기구의 병폐 등을 감안했을 때 진지하게 개헌을 했어야 했는데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다 많이 미뤄지고 있네요. 그간 개헌에 대한 얘기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이번 총선에서도 조국 대표가 개헌론에 불을 지폈었고 개혁신당이 개헌 열차에 탑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동안 개헌에 대해 어떤 제안들이 있었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인이 개헌을 약속합니다. 비밀리에 한 거죠. 비밀리에. 예. 훗날에 이제 김영삼이 이를 파기했는데 이들이 맺은 이면 합의는 바로 내각제 개헌이었어요. 내각제 개헌이요. 3당 야합의 연결고리가 된 게 바로 내각제 개헌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쟁취한 게 대통령 직선제인데 당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을 듯 싶습니다. 예, 그렇죠. 약속을 깨고 이면 합의를 공개한 김영삼에 대한 비난보다 내각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이제 많이 빗발치자 내각제 개헌 이면 합의는 이제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사실 김영삼 당시 총재가 그 어떤 정치적 도의를 배반한 거죠. 그렇죠. 약속을 갖다가 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의원 내각제가 발붙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는데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한다는 것은 아마 다수 국민들이 용납을 갖다 하지 않을 거예요.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시 개헌론을 꺼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취지와 그 골자는 뭐였나요? 2007년 이제 민주항쟁 20주년 되는 해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어요. 주된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등이었어요. 5년 단임제로는 국가적 전력 과제나 미래 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고 그렇죠. 1, 2년마다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는 정치 갈등을 증폭시켜 책임 정치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취지였습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개헌의 필요성 그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당시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예, 정파 간의 이해득실이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반대에 의해서 좌초됐는데 대선을 목전에 둔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그 유리한 대선 국면이 자칫 개헌 정국으로 인해 여당에 넘어갈까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야가 합의한 뒤 노무현 개헌안은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생각해보면은 국회의장들마다 개헌을 거론을 했고 국회 안에 개헌특위 같은 것도 설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시도들이 결실을 보지 못한 거는 결국에는 정파적 이해관계 또는 대결적 정치 문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네요. 국회 개헌 논의가 결실을 이제 보지 못한 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여론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무조건 의원 내각제 개헌으로 의심하는 거죠. 김주표 현 국회의장도 개헌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제 꼼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불신을 갖고 이제 믿지 않는 거죠. 뭔가
내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 예. 지금 이제 개헌에 불을 지피는 것은 4년 중임제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 지네끼리 의원들끼리 평생 해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중에 개헌을 추진했고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었죠. 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개헌안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어떻게 다릅니까? 뭐 큰 틀에서는 네.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 기본권 강화, 국회의원 비례성 명시, 지방자치 강화, 토지 공개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노무현 개헌안이 여야 간 합의가 쉬운 부분, 좀 더 쉬운 부분만을 담고 있다면 문재인 개헌안은 시민적 기본권이나 토지 공개념, 인권과 공정, 지방 분권 등 좀 더 포괄적으로 꼭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좀 폭넓게 담고 있는 게 좀 차이라면 좀 차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개헌안이 합의 가능성을 위주로 내용을 최소화한 거죠. 예. 문재인 개헌안은 정치, 경제, 인권, 또 분권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하고 상관없이 국민의힘 반대에 의해서 개헌이 번번이 좌초된 거는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렇죠. 그 2023년 작년이죠. 네. 작년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 결선 투표제,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제안했지만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어요. 물론 국민의힘 반대도 있었고요. 여전히 김진표 의장이 주도하던 국회의 개헌 논의도 사실상 뭐 지릴멸렬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개헌 논의 또는 개헌 시도가 사실상 소강 상태에 빠졌는데 지난 총선을 통해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난 것 같아요. 바로 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헌을 제안을 했고 개혁신당도 개헌 의사를 밝히면서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예. 내용이나 의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 세 당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죠. 세 당의 총선 당선자를 합치면 전부 190석이고 여기에 새로운 미래나 진보당 지역구 당선자를 더하면 야권은 192석이나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개헌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론만 조금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조국 대표의 개헌 내용과 목적은 혹시 좀 우리 벤자민님이 좀 파악한 게 있나요? 조국 개헌안은 주거권, 보유권, 교육권, 건강권, 또 일할 권리의 확대 이런 게 있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또 검찰, 국정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이런 권력기관의 국민통제 강화, 또 사회연대 임금제 도입 이런 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 이런 게 조국 개헌안의 핵심이더라고요.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고요. 아마 여지껏 나왔던 여러 개헌안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안 같아요. 그렇죠. 총선 이후 개혁신당도 강력하게 개헌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믿을 것들이 못 된다 하면서 그걸 좀 폄하하는데 그래도 좀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현재 윤석열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 이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던데 이준석의 속내는 뭘까요? 과거 유시민 작가가 정치인의 제안에 대해 의도나 속내를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 모두 궁예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제안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지 또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지만 따지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속내와 정치적 의도는 분명히 있겠지만 개헌에 동참한다면 저는 크게 개의치 않을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준석이나 천하람의 이제 발언을 보면 윤석열에 대한 협박성 개헌 추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탄핵당하기 전에 개헌에 동의하고 조기 퇴진해라 뭐 이런 뉘앙스죠. 리더십이 상실되고 구심점을 잃은 국민의 힘을 접수하여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뭐 조기 대선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좋다. 뭐 그런 생각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은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미뤄지고 있는 개헌, 권력 구조보다는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더 진지하게 고민되고 검토되는 방향으로 이 개헌이 추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